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브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서브 메뉴는 어떠한 접힌 펼침이 안 되는 서브 메뉴를 만들었지만 오늘은 CSS만으로 접힌 펼침이 가능한 한번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만들기 전에 이미지를 한번 자를 텐데요.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뎁스의 메뉴는 마우스 올리기 전 이미지와 마우스 올리기 후의 이미지가 있는데, 올리기 전 이미지가 따로 없어요. 텍스트만 있고 마우스 올린 뒤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블릿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릿을 따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는 두 번째 뎁스죠. 두 번째 뎁스 보시면 이 부분처럼 이렇게 마우스 올리기 전과 마우스 올리기 후에 어떤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잘라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저장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모두 잘랐고요. 이제 HTML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메뉴를 시작하는 이 서브 메뉴이기 때문에 서브 메뉴에 대한 제목이 있죠. 그래서 이 서브 메뉴 제목은 대부분 H2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뉴들은 비순서형 목록으로 단순히 링크들만 나열된 형식인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리스트로만 ULLI로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뎁스는 ULLI, 그리고 재무정보 안에 있는 또 다른 메뉴이기 때문에 재무정보 안에 따로 ULLI를 만들어서 각각, 투자정보 안에도 ULLI 각각 만들어서 비순서형 목록을 의미하는 ULLI 안에 또 다른 ULLI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로 돌아가서 우선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SMB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투자정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영문 텍스트가 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문 텍스트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소로 하나를 묶어서 글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R로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 묶어서 따로 CSS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메뉴 리스트인데요. 우선 메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ULLI로 표현된다고 했죠. ULLI로 표현이 되고 각각 링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하나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복치로 넣어야 되고요. 실제 하나의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텍스트만 따로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앞뒤로 코드를 붙여지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빠릅니다. 두 번째 뎁스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뎁스는 재무정보와 투자정보가 있죠. 두 번째 뎁스는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요. 그리고 모든 메뉴는 링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더 링크를 다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재무정보와 그리고 투자정보에 각각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각각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모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텍스트를 복사하기보다는 각각 코드별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아래는 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시하고 아까 했던 방법대로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HTML이 완성이 되었고, CSS로 넘어가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로 와서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디자인을 다시 보게 되면 우선 H2 요소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H2 요소는 현재 이 박스의 크기만큼 H2 요소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2 요소가 이제 사이즈가 213에 130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클래스명 SMB 안에 있는 H2 요소를 잡고
가로 세로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가로 세로를 넣고 213에 130을 넣습니다. 자, 다음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배경색을 넣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밑으로 내려갔고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흰색이었죠. 우선 흰색을 지정하고 텍스트가 내려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선 컬러가 흰색이었고 텍스트가 내려간 건 스펜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블록을 만들어주고 똑같이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이 배경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좀 다르죠? 배경과 붙지 않고 떨어지게 위에 왼쪽으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패딩을 44 그리고 왼쪽으로 패딩을 18 주도록 하겠습니다. 44에 18픽셀 줄게요. 44에 18픽셀을 줘서 위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패딩을 준 만큼 가로 세로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패딩을 준 만큼 가로 세로 값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로 44면 높이의 값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44를 빼서 86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213 빼기 18에서 190으로 제공을 해야만 정확한 박스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글씨 부분 한번 볼게요. 글씨 부분은 우선 볼드하고 흰색에 27픽셀이네요. 자, 폰트 사이즈만 주면 될 것 같아요. H2 요소 자체가 원래 볼드한 거기 때문에 구른 글씨를 따로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색상은 이미 줬고요. 글씨 사이즈 주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볼드하고 16픽셀이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16픽셀로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좀 작아지게 되었고요. 이제 H2 두 번째 제목 요소는 끝난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 메뉴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 부분 만들기 전에 이전에 제가 한번 만들었던 그 메뉴는 사실 첫 번째 뎁스만 있는 거였고 두 번째 뎁스는 없는 메뉴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뎁스 메뉴를 만들 때와 첫 번째 뎁스 메뉴를 만들 때 잘못 계산하시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뎁스만 생각해서 계속 만들다 보면 두 번째 뎁스도 그 첫 번째 뎁스에 대한 CSS가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CSS를 영향해 준 걸 다 해제를 해주고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MB 안에 UL을 선택을 하는데 이 UL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이 생각한 UL은 첫 번째 뎁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자손 선택자이기 때문에 모든 UL이 다 선택돼요. 그러면 SMB라는 현재 큰 DIV 영역 안에 있는 모든 UL을 다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재무정보, 그리고 이쪽 UL, 주가정보, 토정보 안에 있는 UL까지 전부 다 선택하게 돼서 우선 굉장히 위험한 선택자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식 선택자를 써야만 우리가 첫 번째 뎁스를 전부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식 선택자는 우선은 클래스 SMB의 자식은 UL의 자식인 LI를 선택을 해서 LI 안에 있는 자식 A까지 선택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뎁스에는 디자인을 넣어줘야 되지, 자손 선택자로 SMB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UL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선택자로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CSS로 코드를 말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키로 이 특수문자, 화살표 특수문자를 넣게 되면 자식 선택자죠. 그럼 SMB 안에 있는 바로 한 뎁스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를 바로 선택을 해서 이 첫 번째 뎁스는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밑줄이 있어요. 이 밑줄은 아래로 밑줄만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 아래로 밑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LI 아래로 1픽셀의 굵기가 들어가고 E1이라는 색상이 들어가게 되면 자, 밑으로 1픽셀의 E1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 선이 끝까지 갔죠. 이 div 자체가 블럭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로가 100%예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부모의 가로 사이즈를 줄게요. 여기 있는 가로 사이즈를 넣지 않고 바로 재서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213 픽셀이네요. 213 픽셀을 가로 사이즈로 넣고, 그리고 이 H2에 가로 사이즈 넣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H2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가 100%죠. 100%에서 패딩 주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없으면 개선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들도 전체 부모가 가로 사이즈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가로 사이즈 크기만큼 꽉 차게 되죠. 가로 사이즈가 100%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 두 번째 뎁스는 우선 눈으로 가려줄게요. 눈으로 가리는 것보다 그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서 임시로 숨겨주겠습니다. 임시로 숨겨주고 첫 번째 뎁스만 디자인을 끝낸 다음에 두 번째 뎁스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순서를 정할게요. 첫 번째 뎁스로 이렇게 밑줄로 다 넣었죠. 아래 선으로 다 넣었고, 다음에는 링크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될 텐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메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글씨만 클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영역, 바로 이 보이는 이만큼의 영역을 어디든지 다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클릭 범위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일반 링크 같은 경우에도 좀 작은 링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이 그 사용자 사용성에 많이 좋습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의 범위를 글씨 크기만큼이 아니라 클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큰 영역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좌우측 선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영역 크기만큼 메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운다는 얘기는 A 요소의 크기를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A 요소의 우선 크기를 키울 텐데, 높이를 한번 볼까요? 높이는 44픽셀이네요. 그러면 이 li 안에 있는 자식을 다시 선택을 하고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서 가로 세로가 들어갈 수 있게, 블럭은 가로가 100%이기 때문에 따로 가로 사이즈를 넣지 않고 세로 사이즈 44픽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데나 다 클릭이 가능한 이 범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글씨가 위로 정렬되어 있죠. 글씨를 정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줄간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만큼 줄간격을 하게 되면 글씨가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자, 글씨 크기 한번 볼까요? 글씨 크기는 14픽셀에 볼드하고 666이네요. 그러면 우선 폰트를 굵게 해주고 14픽셀에 컬러가 666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좀 앞으로 떨어져 있어요. 글씨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것은 19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들여쓰기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들여쓰기로 14픽셀 정도, 19픽셀이네요. 네, 19픽셀 정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다음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블릿이 나타나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리는 거, A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도 변하고 글씨 오른쪽에 블릿도 생성이 되는데, 우선 색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색은 바로 이 색이 되고요. 자, 색은 이 색이 되고, A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컬러가, 다시 복사해야겠네요.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컬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오른쪽에 블릿이 생성이 되는데, 이 블릿이 생성이 됐을 때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블릿이 한번 볼까요? 블릿이 이렇게 글씨 오른쪽에 계속 같은 공간에 붙어 있을지, 아니면 글씨가 작을 경우에는 왼쪽에 이만큼 붙어 있을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다 붙어 있을지 좀 생각을 해 놔야 돼요.
우선 보기에는 이렇게 다 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에 어느 정도 간격이 띄어지면서 글씨 크기에 따라서 글씨가 늘어나면 이 정도 붙고 작아지면 이 정도 붙는 형태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IMG로 해서 전결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애프터라는 걸 사용해서 가상 선택자인 애프터 컨텐츠로 사용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로 해서 컨텐츠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URL을 넣어서 바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넣게 되면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A라는 요소 뒤에 가상의 어떠한 인라인 요소를 생성해서 인라인 요소 안에 이미지를 넣게 되는 거예요. 인라인 요소 안에 이미지를 넣는다는 건 IMG라는 얘기입니다. IMG 요소를, 가상의 IMG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붙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IMG 요소를 넣기 때문에 왼쪽으로 여백을 줘야 되겠죠. 13픽셀 정도 떨어지게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백이 들어갔죠. 이제 마우스가 올릴 때 아이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A를 호버했을 때 A 뒤에 바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A 뒤에 전부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지가 약간 위로 올라갔죠? 좀 떨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티컬 라인 미들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너무 밑으로 떨어지다 싶으면 좀 디테일하게 좀 올리고 싶으면 포지션 렐러티브로 해서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지션 렐러티브로 해서 위로 한 2픽셀 정도 떨어뜨려 봐서 이렇게 약간 중간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뎁스 디자인 할 차례죠. 두 번째 뎁스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디스플레이 넌을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뎁스는 전혀 영향이 없죠. 이 자식 선택자를 안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LI와 A 요소들이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렇게 자식 선택자를 사용해야만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 전부 다 디자인에 대한 영향이 가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뎁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뎁스는 우선은 왼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색상과 앞에 어떠한 이미지 배경이 있죠. 우선 왼쪽으로 여백을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UL이기 때문에 UL의 왼쪽으로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UL의 왼쪽으로 이만큼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픽셀이네요. 그러면 UL 안에 UL이 있을 경우 패딩을 왼쪽으로 30픽셀만 주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A링크들 한번 볼게요. A링크들 크기를 13픽셀에 666이네요. UL 안에 UL 안에 있는 A에다가 폰트 사이즈 13픽셀에 컬러가 666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 조절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앞에 이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배경 이미지는 이만큼 여백이 있고 여백 안에 배경 이미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A링크의 배경 이미지 또는 LI의 배경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릭 범위를 생각을 해서 마우스의 범위를 생각을 해서 A링크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패딩 10 주고 배경 이미지까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패딩 10을 주고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배경 이미지를 마우스 올리기 전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반복하지 않죠. 그리고 왼쪽으로 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 리스트들의 간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간격을 전체에 보면 우선은 우리가 메뉴가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커지고 이쪽도 이만큼 커집니다. 자, 가이드라인 한번 그어볼까요? 자, 원래 메뉴 크기가 우리가 첫 번째 뎁스는 이만큼 키우고 두 번째 뎁스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뎁스와 두 번째 뎁스 사이에는 이렇게 공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이 안쪽 두 번째 뎁스와 다음에 올 첫 번째 뎁스의 간격은 또다시 있고요. 그러면 밑으로 여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이만큼의 여백을
각각 줘서 용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백이 좀 남네요. 그러면 UL에 아래로 여백을 좀 더 줄게요. 4픽셀 정도. 우선 UL에다가 밑으로 4픽셀 더 주고요. 자, A링크는 밑으로 12픽셀 주면 되겠네요. 자, A링크로 밑으로 주게 되면 링크의 영역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LI에다 줄게요. LI에다가 패딩을 밑으로 11픽셀만 주게 되면 클릭 간의 영역, 이 공백 사이가 공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 어디로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우스의 포인터의 변화로 인해서. 자, 이렇게 여백을 다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이 색상과 앞에 있는 이미지가 바뀌었죠.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뎁스에 A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배경 이미지가 바뀌어요. 배경 이미지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 자, 똑같이 노 리핏에 리프트 이렇게 넣어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색상도 바뀌게 되죠. 색상은 자, 우선 한번 마우스를 한번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바로 이 색상이네요. 색상을 넣게 되고요. 자, 그럼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색상과 앞에 이미지가 각각 바뀌게 됩니다. 자, 위에도 바뀌게 되고 아래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접힌 펼친 부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은 사라진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아래 부분이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두 번째 뎁스를 임시로 좀 숨겨준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링크를 마우스 올렸을 때 HTML 구조 한번 볼까요? A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다음 요소가 보여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CSS로 와서 A링크 마우스 올렸죠?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선택자를 잡고 A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요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형제 선택자거든요. A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다음에는 형제에 있는 UL 요소를 잡는 거죠. 자, A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다음 형제가 UL이죠. UL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 마우스 올렸을 때 다음 요소 UL. 지금 앞에 선택자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왜 안 됐냐면 방금 UL 안에 UL이라고 했죠. UL 안에 UL이면 HTML을 보게 되면 이 U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A에 마우스 올렸을 때로 제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뎁스에 있는 A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LI를 제어를 시키고 좀 선택자를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밑으로 해서도 되겠네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선택자를 위로 올려서 다시 첫 번째 뎁스 UL을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 UL을 선택을 하고 모든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밑에처럼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처럼 하죠. 첫 번째 뎁스 UL 안에 있는 자식 LI 안에 있는 자식 A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A가 상당히 많습니다. HTML을 보게 되면 A가 LI 안에 있는 A도 있고요. 이 첫 번째 뎁스 LI 안에 있는 A, 그리고 두 번째 뎁스 LI에 있는 A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식 선택자로 하게 되면 모든 A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전부 다 자식 선택자로 해서 원하는 A를 바로 첫 번째 뎁스에 있는 A를 선택하고 그 A의 형제 UL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아래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우스 올리면 또 아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 정보를 마우스 올리면 마우스를 내리면 사라져요. 마우스 올리면 내리면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되냐면 A에 마우스 올렸을 때 UL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A의 범위 자체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A의 범위 자체가 이만하기 때문에 마우스 올린 영역이 이만한 상태에서 1픽셀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A에 마우스를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의 UL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A에 마우스를 올렸으니까 다음에 있는 UL 형제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마우스 올리는 A 요소에 올려야 된다는 것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A에 마우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LI에 마우스를 올려야 돼요. 자, HTML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를 올리면 이 A 안에서만 마우스 올리는 거지 그 다음 오는 두 번째 뎁스의 UL은 마우스 올리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A와 UL을 같이 마우스 올릴 수 있는 영역, 바로 이 LI죠. 이 LI를 보시게 되면 이 A와 UL을 전부 다 감싸고 있죠. 그럼 LI에 마우스 올렸을 때 A의 UL의 형제를 잡아버리게 되면 마우스 이 영역 안에 어디를 가더라도 LI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걸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A의 호버가 아니라 첫 번째 뎁스는 LI의 호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형제의 UL을 바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LI 영역은 이만하니까 LI 영역 안에 UL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올리더라도 아래 부분은 계속 고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되거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CSS3나 스크립트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마우스 올리고 어떤 메뉴를 표현하고 싶다 하면 CSS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마우스를 내리면 위에 호버됐던 게 사라지게 되죠. 이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자, A에 마우스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A가 아니라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애프터가 효과가 나와야 되고 LI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형제의 A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A의 호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LI의 호버를 돼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무정보 마우스 올리고 마우스를 내리면 위에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죠. 아래는 여전히 호버도 표현이 됩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올리고 마우스 내리면 위에는 그대로 고정이 되고 아래 부분은 그대로 호버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잘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CSS만으로도 충분한 메뉴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CSS만으로 서브 메뉴를 만들어보고 접히 펼침까지 한번 만드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코딩은 뭐 그냥 다 할 수 있으시겠지만 호버했을 때 무조건 A만 호버 되는 것이 아니다. LI도 호버가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요소들은 호버가 다 가능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접근성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면 현재 이 기술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제약이 없지만 우리가 손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나 또는 어떠한 시각장애인들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사용을 할 때 키보드가 접근이 됐을 때 키보드가 첫 번째 뎁스에 접근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요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 제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CSS는 키보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커스가 되는 건 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잘 안 됐던 마우스 올렸을 때 밑에가 안 보이지만 내리면 사라지는 영역, 그런 패턴이 포커스를 하더라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투자 정보 이 서브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